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자, 벌써 5월달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5월 1일 오늘 참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점심 장사로만 92만 원을 판매했고 저녁에 빵 터질 줄 알았는데 빵 터지진 않아서 180만 원을 조금 넘겼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만족한 결과로 5월 1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미 이제 내일 예약까지 거의 다 찬 상태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도 커피숍을 운영하는 친구도 좀 전에 12시 반 정도 퇴근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도 명절 때처럼 엄청 바빴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만 더 참으시면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근데 운영하는 도중에 정말 제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안 되는 손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한 팀이죠. 한 팀인데 강아지를 소형개는 아니고 좀 큰, 이 정도? 좀 큰 개를 데려오셨어요. 완전 소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들어오시고 강아지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처음에 세 분이 오셨고 그 뒤에 한 분이 추가로 입장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음식이 이미 다 나간 상태고 구워 드시고 있었고 나중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강아지를 이제 놀 데가 없으니까 저희 출입구 문고리에 거기다가 이제 줄을 묶어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바빠서 숲방에 있다 이제 지나치다가 이게 옆으로 봤죠. 봤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이해 가는 부분일 테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상 강아지를 외출시키려면 목줄도 해야 되고 입마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강아지를 입마개를 안 해서 그냥 놨다가 또 다른 손님이 물릴 경우 그때 이제 피해도 상당하고 제 입장도 곤란하게 되겠고 출입구에 아예 입구 그냥 문에 가운데를 막고 있었으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웬만하면 제가 빨리 가서 저희는 애완견이나 동물을 입장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리고 밖으로 안내를 했을 텐데 강아지는 여기에다 묶어주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할 텐데 제가 상식으로 생각하기엔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박혔어요. 아예 정지가 왔어요. 내 정지가. 이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도 애완견을 키워봤고 마지막으로 키운 게 3년 전에 10몇 년 된 강아지죠.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쭉 키웠는데 나이가 들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고 그게 정띠가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늘나라로 가면은 그냥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랑 더 이게 친해졌나 봐요. 그래서 다음 강아지를 키우기 힘들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강아지를 한 마리 더 키우자고 조르고 있는데 제가 식당 일을 하고 제 와이프도 식당 일을 같이 나가면은 이제 강아지 혼자 남고 그래야 되니까 그건 좀 안 맞다고 해서 지금은 보류된 상태인데 제가 강아지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강아지를 안고 몰래 이렇게 입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예 출입문에 걸어서 다른 사람이 아예 입장도 못하게 그렇게 놔두신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이거 좀 해결을 좀 해달라고 하고 저는 잠시 내정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으로 강아지를 묶고 다시 입장을 해서 식사를 하고 가셨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제가 장사하면서 강아지를 몰래 데려오거나 아니면 그 박스 있잖아요. 플라스틱 그 통, 철조망 돼 있는 통에 강아지를 입장시켜서 짖지 않는 강아지들은 제가 식사를 하게끔은 했는데 이 강아지는 이제 밖에서도 난리 났죠. 왜 자기 안 데려갔냐고 월월월월 계속 월월 밥 먹는데 내내 월월월월 스트레스 많이 쌓이더라고 솔직히. 근데 손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진상 손님도 다 내 손님으로 만든다. 그런 마인드. 다른 손님한테 정말 피해가 가서
내 장사를 망치지 않으면은 어떠한 진상 손님도 나는 다 받아들인다. 결국에 식사 잘하고 가셨습니다.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은 조금 그 부분을 이제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식당을 하면서 저도 처음이고 강아지를 거기다 묶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변칙적이라 제가 잠시 내정지를 당했었죠. 그렇게 내정지가 끝나고 장사 잘 하고 왔으니까. 자, 그리고 오늘이 5월 1일이 이제 저희 9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식당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잘 챙겨주지도 못해요. 뭐 꽃다발을 선물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시간이 짬짬이 나는데, 제가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죠. 왜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나가서 사오기라도 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갔다 와서 꽃다발이라도 사갖고 선물을 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아침 일찍부터 온다고 그냥 손님들이 아예 예약이 잡혀 있으니까 장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가게로 쏜살같이 달려갔거든요. 이미 예약이 잡힌 상태에서 단체가 빨리 아침에 준비를 해야 되고 고기도 엄청나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또 5월 2일까지 또 예약이 또 잡혀 있으니까 뭐 짬이 안 나요. 잠시 중간에 그냥 커피도 간신히 사다 줬는데 커피 매장도 못 갔어요. 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편의점 커피 사다 줬어요. 결혼기념일인데 일단은 결혼기념일이라 어차피 꽃다발보다 더 중요한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걸 사주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선물 없이도. 그래서 쉬는 날에 사러 가야죠. 5월 1일은 원래 회사 다닐 때는 결혼기념일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면 근로자의 날이라 5월 1일은 무조건 휴무예요. 회사 다닐 때는 이 날에 결혼한 걸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영업자가 되고 나서는 무조건 5월 1일은 장사가 잘 되는 날입니다. 또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8일 어버이날까지 소고기다 보니까 쭉 그냥 연타로 그냥 바빠요. 그래서 최고 맥스를 찍는 달이 저는 5월달, 그 다음 8월달입니다. 5월달은 어르신들과 식사를 하려고 쭉 오고요. 8월달은 여름방학이에요. 여름방학이라 할머니네 뭐 이렇게 다 시골로 와서 놀기 때문에 그때 또 매상이 뻥 뛰어요. 그리고 8월달에 또 과일 농사진 결과물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과일들을 판 농산일을 하시는 과일 농사 지시는 어르신들의 그 현금 보유량이 팍 넓어진 시기라 8월달이랑 5월달이 가장 힘든 달입니다. 이 5월달은 코로나도 그냥 씹어 먹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걸 제가 풀었다가 없앴다가 다시 만들었다가, 왜냐면은 이게 계속 없애자니 또 장사 안 될 때는 또 손님을 받고, 또 장사가 잘 되니까 또 손님을 더 받고 싶어도 저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손님한테 이야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재료가 소진이 안 되면은 브레이크 타임을 안 갖고, 재료 소진이 끝나면은 브레이크 타임을 할 수 없이 저녁 준비를 위해서 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전화를 해주시고 2시부터 4시 반 사이는 꼭 전화해 주시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변칙적으로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다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을 안 하면 저녁 장사를 아예 못 해요. 저녁 준비가 아예 안 되니까 저희도 밥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정도로 지금 매상이 팍 올라왔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종소세 제가 이제 세무사 분에게 이제 받은 내용은 일단 자동차 등록증이랑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그 다음에 가게 보험, 가게 임대료, 그리고 와이프 카드 쓴 부가세 내역, 부가세 자료를 뽑아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가사항이 제 앞으로 세금 낸 거, 그 다음 수도세가 저희는 이제 자동으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수도세를 일일이 찍어가지고 보내달라고 했고, 뭐 그 정도? 그 다음 인건비를 아예 신고 안 하시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알바를 3시간을 쓰더라도 정말 인건비 신고를 아예 3시간인데 뭘 그냥 말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다 올리셔야 돼요. 다. 저 같은 경우는 다 올려요. 다. 근데 단지 다 못 올리는 경우, 이제 저는 뭐
보통 학생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부모님께서 저 알바 뭐 4일 한 거, 3시간씩 뭐 4일 한 거 금액 좀 신고하겠습니다 하면은 부모님이 저희는 싫어요. 그냥 됐어요. 그럴 경우 뭐 저는 임금 신고 안 하죠. 그 외에는 신고해도 되겠다고 이제 부모님의 허락을 맡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 올립니다. 다 올려서 종소세 때 다 신고되기 때문에 종소세를 줄이려면 할 수 없이 다 올려야 된다. 뭐 원치 않으시는 뭐 직원분들도 있고 뭐 여러 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하셔야 되고 가능한 한 다 올리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도 세금을 줄이려고 카니발을 구입했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타고 있던 소울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면은 솔직히 더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어차피 나갈 세금 내가 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어차피 나갈 세금이니까 내가 탄다. 그런 마인드로 이제 좋은 차를 조금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카니발을 이제 끌거나 뭐 코란도 스포츠나 뭐 렉선 스포츠, 화물차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모닝을 끄는 분도 있고요. 제 친구도 이제 모닝을 산 이유가 세금을 내려니 내가 탄다는 마인드로, 저랑 똑같은 마인드로 구입을 해서 지금 타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기분은 좋아요. 근데 유지 비용은 더 들어가죠. 예전에는 차를 구입을 해서 나갈 게 없잖아요. 나갈 게 기름값 말고. 근데 이제 새 차니까 또 새 차 돈 주고 사야 되고, 그럼 그 돈 주고 사면 그걸 또 n분의 1로 계속 몇 개월 나누면은 기존 차를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고쳐 타는 게. 근데 사람인 게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세금 나가면은 아깝잖아요. 뭔가 뺏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뺏어가느니 내가 그 돈 내느니 내가 타자. 어차피 내긴 내지만 어느 정도 공제가 되니까 기분은 좋은 거예요. 기분은. 그래서 저도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카니발을 확 질러서 산 케이스인데,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 사는 거는 좀 원래는 아니죠. 왜냐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더 손해입니다. 소득세 절약하시고, 아마 제일 좋은 게 저거일 거예요. 그 노란우산 공제. 저도 지금 25만원씩 매달 넣고 있거든요. 그게 혜택이 좋으니까 노란우산 공제를 꼭 가입하셔서 종소세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